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길러라. 외로움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의 부재에서 생기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채우는 시간에서 생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하나둘 줄어드는 게 나만 그런 걸까? 젊었을 때는 언제나 주위에 사람이 북적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도 끊기고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조차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 한쪽이 쓸쓸해지고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지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나아가 친구가 많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경력의 정신건강의학 박사 김경훈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환자와 상담하며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분들의 마음을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간관계는 반드시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어야 편안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걸까요? 저는 크게 5가지 이유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 됩니다. 첫째, 삶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조직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점점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는 줄어들고 오히려 기존의 관계도 자연스레 흩어지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사를 하거나 건강 문제로 생활 반경이 좁아지면서 만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둘째, 성격과 가치관이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웬만하면 맞춰줍니다. 누가 술자리 가자고 하면 시간 내서 따라가고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들어도 웃으며 넘기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릅니다. 나만의 생활 리듬이 생기고 취향이 확고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맞춰줬을 대화도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저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그런 모임에 내 시간 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셋째, 심리적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수다를 떨고도 다음 날 거뜬했지만 60대 이후부터는 한번 외출하면 하루가 힘들기도 합니다. 굳이 피곤을 무릅쓰고 만나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집에서 쉬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신체와 마음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넷째, 친구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친구는 같이 노는 사람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당연히 숫자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릴 필요가 없어지고 오히려 몇 명의 깊은 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다섯째, 스스로의 삶을 채우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순간에는 굳이 친구가 곁에 있지 않아도 만족감이 커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겁다. 이게 바로 나이 들수록 도달하게 되는 새로운 단계입니다.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나만 외톨이 되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싫어해서 다 떠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불필요한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건강하게 다잡고 혼자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이유만 봐도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친구가 많아야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어릴 때부터 심어왔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말했고 부모님도 외톨이 되면 안 된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릴 적에는 혼자 밥 먹는 아이를 보면 왠지 불쌍해 보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공식 같은 생각을 머릿속에 심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은 정반대의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임이 많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늘 피곤하고 공허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에도 적정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 마음의 여유, 집중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마치 작은 휴대폰 배터리를 큰 기계를 돌리려는 것처럼 금방 방전되어 버립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만 신경 쓰게 되고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에게도 충분한 마음을 쓰지 못하게 되지요. 반대로 관계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상담했던 71세 김희철 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에도 지역 모임, 동창회, 취미 모임까지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고 인맥도 많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집에 돌아오면 항상 피로와 허무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결국 이분은 모임을 절반 이상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몇 명과 훨씬 진솔한 시간을 보내게 되자 오히려 외로움은 줄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행복은 넓은 인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몇 사람 혹은 심지어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인간관계에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붙잡으려 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떠나갑니다. 반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여유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원리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나치게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는 스스로도 삶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더 안정적이고 함께 있을 때 피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생활 습관,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와 목표가 있다면 친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친구와 적당한 거리를 두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실수나 무심한 표현에도 혹시 나를 무시한 건 아닐까? 라며 며칠씩 마음을 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친구의 기분을 지나치게 살피느라 정작 본인은 늘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경우 친구는 많아 보여도 실제 마음은 늘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결국은 자신도 지치고 상대도 부담을 느껴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남성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주위엔 사람은 많지만 진짜로 편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관계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친구의 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관계와 스스로의 안정감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왜 친구가 줄어들까? 라는 걱정이 그래서 오히려 괜찮다라는 안도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로 혼자 잘 사는 분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큰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혼자 있어도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나이가 70을 넘었는데도 여전히 새로운 책을 탐독하고 노트에 필기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친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적 호기심과 자기만의 세계가 이미 충분히 삶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지요.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텃밭 가꾸기 등은 혼자 하는 활동이지만 마음에 충만감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게임이나 온라인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건 청소년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60대 이후에도 온라인 게임을 통해 활발히 소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임 속에서 채팅을 나누며 함께 협동하는 동료가 생기기도 하고 그 관계가 오히려 현실의 얕은 친분보다 더 오래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이 있다는 건 노년기의 큰 자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 지내는 분들은 억지로 모임을 늘리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잘 맞는 단 몇 명과 깊은 관계를 이어갑니다. 저는 이분들을 인간관계 미니멀리스트라고 표현합니다. 꼭 필요한 가구만 두는 미니멀 인테리어처럼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덜어내고 꼭 맞는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니 마음이 한결 가볍고 불필요한 상처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서만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일상에서 마음의 안정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끓여 마시는 순간, 산책길에 들리는 새소리,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삶을 채워줍니다. 외부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으니 누군가 떠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잘 사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혼자가 낯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나가면 점점 익숙해지고 즐거워집니다. 마치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안 하면 허전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혼자 잘 지낸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하면 만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거리를 둘 수도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친구가 많음에도 늘 불행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의 수원에 사시는 박근호님은 평생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동창회, 종친회, 동호회까지 매주 약속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어보니 늘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빠지면 뒤에서 흉보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이 그분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분은 친구가 많았지만 정작 마음이 편한 관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가 그분의 불안을 키우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많은 관계가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마음이 편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마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십 명의 얕은 관계보다 단 한 명의 깊은 관계가 노년기를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는 인간관계에 집착할 때 생기는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대치와 현실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관계에 두는 기대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친구라면 힘들 때 언제든 달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반복되면 섭섭함이 쌓이고 결국 관계가 틀어지게 되지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수십 년 우정을 이어온 친구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입니다. 친구를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화나 메시지에 제때 답해야 하고 모임이 있으면 시간을 내야 하고 갈등이 생기면 풀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노력조차 즐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정신적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별것 아니었던 관계 유지가 이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피로는 더 커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상대방도 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이 드는 것처럼 친구도 나이를 먹습니다. 친구 역시 자신의 삶과 건강, 가정사로 인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친구는 늘 예전 같아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깨질 때 배신감이나 실망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결국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대부분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관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유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인간관계에도 자연스러운 시한이 있습니다. 그 시한이 다 되면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학창 시절까지만 유효할 수 있고 또 어떤 인연은 직장 시절까지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를 다 한 관계라면 고마운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상처만 커지기 마련이지요. 실제로 저는 한 노년 남성에게서 인상 깊은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 관계는 나무 그늘과 같다. 햇빛이 움직이면 그늘도 옮겨가는 법이다. 억지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오히려 햇빛을 못 받는다. 아주 지혜로운 비유 아닙니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면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자존감의 손상입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 나 없이는 아무도 모임을 만들지 않네. 이런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의 관심사와 생활 반경이 변했을 뿐이지 나의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됩니다. 작은 취미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 산책, 간단한 일기 쓰기, 좋아하는 음악 감상.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는 혼자여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존과 독립의 균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존적 성향과 독립적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 때입니다. 지나치게 독립적이면 도움을 받을 때조차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의존적이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기대게 되지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느 쪽도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나이 들수록 조금은 독립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가 줄어도 혼자 설 수 있는 힘, 누군가 곁에 없어도 일상을 잘 이어갈 수 있는 힘. 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남은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힘. 이것이야말로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친구가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언뜻 보면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상담실에서 자주 만나는 현실입니다. 첫째,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란 본질적으로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친구는 가끔 나를 힘들게 해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곁에 있어주는 관계이지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작은 섭섭함도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친구가 실수로 서운한 말을 하면 꼭 사과를 받아내야 하고 심지어 똑같이 되갚아줘야 마음이 풀립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와의 만남이 즐거움이 아니라 끊임없는 채권 채무 관계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들에겐 지나친 불안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그 말 때문에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휘둘리다 보니 모임에서조차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곱씹으며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전화를 걸어 아까 내가 그런 말 했는데 기분 나빴지? 라고 확인하기도 하지요. 문제는 이 불안이 반복되면 결국 상대도 피곤해져 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복수심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괴로울 것 같지요? 실제로는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꾹 참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고 나중에라도 반드시 되갚아주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친구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정작 속 시원히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관계를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결국 건강까지 해치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란 가끔은 손해를 감수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내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 이게 쌓여야 우정이 됩니다. 늘 손익 계산을 하면서 친구를 대한다면 그건 사업 파트너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인간관계는 완벽하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마음을 깨끗이 정리해야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싸우지 않고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애매하게 거리를 두면서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실패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는 원래 흐릿하고 불완전한 법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억울해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후자를 선택하는 순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60대 여성 환자분은 늘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반대로 누가 작은 불만을 이야기하면 며칠 동안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이런 태도는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이분이 변화할 수 있었던 계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자유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관계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친구가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폭수심, 불안, 그리고 인정 욕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친구가 많든 적든 훨씬 자유롭고 평안한 인간관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와 많아도 불행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끓여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가볍게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글을 쓰는 식이지요. 이렇게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 친구가 없어도 일상 자체가 단단해집니다. 3이 누군가와의 만남에만 기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둘째, 이들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취미를 소중히 합니다. 누군가는 독서로, 누군가는 음악이나 미술로, 또 다른 이는 텃밭 가꾸기로 자신을 채웁니다. 중요한 건 취미의 수준이 아닙니다. 대단한 작품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 스스로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이지요. 예를 들어 하루에 작은 스케치를 하고 색연필로 칠하다 보면 어느새 2~3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외로움은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셋째, 소통의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혼자 지내는 사람들도 필요할 때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호회, 심지어 게임 속 동료와 대화하면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합니다. 과거처럼 친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현실의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 같아도 다른 채널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의 거리를 조절할 줄 압니다. 필요할 때는 기꺼이 모임에 나가고 피곤하거나 부담될 때는 과감히 쉬어갑니다. 억지로 모든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 치이지 않고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이 점이야말로 오히려 건강한 인간관계의 비결입니다. 다섯째, 이들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대합니다. 나는 혼자라서 외롭다가 아니라 나는 혼자여서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재해석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사실을 긍정적으로 다시 해석하는 힘이 있으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물론 여기에도 균형은 필요합니다. 혼자 잘 지낸다는 것이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을 수 있는 힘. 이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친구는 평온한 시기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닥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병원에 실려갔을 때, 큰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누가 곁에 있어주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도 여건상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정이 가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친구를 가려내려 하지 말고 내 삶 자체를 안정되게 가꾸라. 삶이 안정되면 주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내가 불안정할수록 관계는 더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결국 좋은 친구를 얻는 비결은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정리하자면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상적 루틴, 취미 생활, 다양한 소통, 관계의 거리 조절,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해석입니다. 이 5가지를 갖춘다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결코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편안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외로움의 상당 부분은 사실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친구가 많다는데 왜 나는 점점 줄어들까? 다른 집은 가족 모임도 자주 한다는데 왜 나는 혼자일까? 이런 비교가 쓸쓸함을 키우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행복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만족스럽다면 친구의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과 상담하며 이런 패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었다고 불안해하던 분이 혼자서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자신만의 삶을 가꾸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반대로 억지로 모임을 붙잡으려 애쓰던 분은 늘 피곤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행복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친구가 있다는 건 여전히 소중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힘들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건 큰 힘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내 삶의 기반,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줄어드는 건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성장이다. 삶의 무게가 줄어들수록 나와 정말 맞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 나와 진짜로 맞는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 중에 자주 드리는 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 확신이 자리 잡는 순간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떠오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화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인생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오늘 영상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평안하고 또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